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된 하루였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혼자서는 현재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들 배워보시고 싶으시거나 시장을 이기는 투자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해서 참여 코드 1123 입력 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한 필승 종목들이 연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필승 종목들의 5% 수익률 달성 현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바이오니아가 26.37%의 수익률 돌파해주면서 자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GI 이노베이션이 15%대의 수익률 돌파하면서 필승 종목 달성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루닛이 13.96%로 14%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시 한번 필승 종목으로 소개된 한미반도체가 무려 12.9%의 큰 수익률 달성해냈고요. 여기에 TFE가 10.38%의 수익률을, 텔레칩스가 9.22%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0%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LX세미콘이 6.89%, 이전에 소개됐던 한미반도체가 6.68%로 두 종목 모두 7%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했고요. 어제 필승 종목으로 소개됐던 성우하이텍이 오늘 6.59%의 수익률로 당일 수익 실현해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종목인 HPSP까지 5.24%로 수익률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안내해 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5% 수익률 달성 현황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행복을 드리는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행복을 전파한다 하고 네네. 또 자기소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다소 행복과는 조금 먼 시장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연준 위원회 긴축 발언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이 외에는 없었던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이 컸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때에는 조금 배틀을
짧게 잡고 익절도 그리고 손절도 빨리빨리 해야 하는 그런 장이다. 그런 때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하락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물론 시장이 하락한 이유, 시장의 평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 외에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에서도 코스피가 2,500 아래로 내려오는 7거래일 만이죠. 7거래일 만에 2,500선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장에서도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이기자 가족분들은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하이텍으로 오늘 당일 매매 통해서 5% 이상 수익 챙기셔서 많이 기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기쁘고요. 하지만 또 그 반면에 그제 필승 종목이었던 SNS텍 상승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이 부분 놓친 점 저는 또 열심히 또 반성하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란톡방에서 제가 라공기법에 대해서 라공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 그렇게 가졌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라공기법 교육하는 시간 가져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란톡방에서는 그런 교육 시간을 조금 더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도 따로 가지려고 하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이기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같이 교육받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내일이 우리 옵션 만기일인 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내일 코로나 종식 선언, 그러니까 엔데믹 선언 이거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도 예상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투자에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투자도 자등명 법등명 이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생업에 바쁘신데 이것까지 모두 하기에 어려우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줄이시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수익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는 만큼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점인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 다 파악하시기 어렵잖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쉽게 배워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오신 내일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지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기자 필승 종목이었던 성우하이텍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자동차주,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살펴보고요. 오늘 화장품주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어떤 소식을 타고 화장품 테마가 주가가 업법하는 하루였는지 전문가님과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필승 전략은 이 자동차 꼽아주셨는데 네네. 제목을 또 오늘 재밌게 달아주셨습니다. 네네. 달려라 하니 자동차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고가에 드는 등 좀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네.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고가에 드는 등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성우하이텍 당연히 오늘 상승했고요. 노란톡방에서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성우하이텍으로 오늘 수익 잘 보셨으니까 아주 기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가 왜 좋냐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필승 종목 관련해서도 그리고 어제 필승 전략 시간에서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인근에 새로운 현대차 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이 세워지며 이것은 26일 날 이사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는 점 제가 얘기 드렸었고요. 또 울산시가 현대차 전기차 울산 공장 일대를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을 9일 날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서 부지면적 68만 5,800제곱미터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기 자동차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상을 계속 해보자고 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네. 공장이 지어진다. 이러면 당연히 장비를 봐야 되겠지만 장비 말고 자동차는 부품주를 먼저 봐야 된다. 얘기 드렸던 점. 계속 강조드리는 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본다 한다면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제 얘기 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주가 2010년, 2011년 이렇게 차화정 장세가 한창 되던 그런 때 같이 상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정도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2010년, 2011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차화정 장세라고 아주 차를 맨 앞에 달아놓을 정도로 정말 자동차 뜨거웠던 때였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왜? 현대차, 기아차 지금 미국에서 판매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가 토요타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 충분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네. 또한 제가 얘기 드렸죠. 미국 시장에서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것으로 봐도 현대차, 기아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대감은 오늘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5개 완성차 업체에 16개 차종 총 22만 9,052대에 대한 무더기 리콜 발표를 했습니다. 리콜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주의 상승이 오늘 이어졌다. 더군다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이 19만 841대, 19만 대가 넘는 이런 리콜 대상인 것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올라서 9만 원을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 초에 6만 원에서 시작해서 오늘 9만 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자동차주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섹터별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자동차주 상승한 것도 맞고요. 또 2차 전지주가 조종받는 와중에서 지수를 떠받치기 위한 그런 역할을 맡은 것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바이오주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까지 1월부터 자동차주가 쭉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잊어주시고요. 조금 이럴 때는 기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적인 매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익도 그리고 손해도 빠른 익절, 빠른 손절로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때라는 점입니다. 네. 이런 부분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져서 단번에 끊어내기 참 힘들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저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치고 빠져야 될 때는 더욱더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점 얘기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좀 나는 어렵다. 나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장 상황이 이러니까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관련주 보면서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작년 말에는 5만 원대 후반에서 올해 초 6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9만 원으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는데 어떻게 좀 길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룸이 남았다라는 점 얘기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느냐.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앞에 매물대 어디냐? 2021년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는 아직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바로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위에 매물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실 때 좀 이평선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 라곤 기법 당연히 계속 활용해 가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제가 라곤 기법에 대해서도 오늘 노란톡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필승 전략, 필승 종목 시간에도 또 라곤 기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지만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종종 또 자주 교육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주 라이트 메탈 준비해 주셨고요. 차트 살펴볼까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14.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라서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이 지금 전부인 그런 종목입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이름에서도 라이트 메탈, 알루미늄 그런 차체 프레임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앞으로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 물론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차량을 경량화시키고 물론 차량을 경량화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구성도 있는 상태에서 차량 경량화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주 라이트 메탈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회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상한가 올라간 부분들을 다 뱉어내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승 하락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꼭 살펴보시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싹 정리된 이런 내용들 보내드렸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앞으로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길 쭉 관심 갖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의 조정을 보인다면 이 부분도 역시 라곤 기법 활용해서 충분히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의 라곤 기법을 종목별 차트에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메이크업, 화장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음유시인이 다시 한번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메이크업해서 이 업을 담아주신 게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화장품주가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네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화장품주야말로 기염을 토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정말 업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잉그루드랩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 외에 아모레 퍼시픽,
한국콜마, 애경산업 같은 대형주도 오늘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코로나 시국이 마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민낯을 보여줘야 되는 민낯의 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낯의 시간도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수차례 화장품 얘기 드렸던 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 전에 또 화장품 오늘 왜 올랐나 하는 점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화장품주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오늘 큰 상승 보였던 이유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하죠. 식약처에서 국산 화장품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간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에 나선다는 이런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어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와 그리고 화장품 등록 시에 우리 국내 업체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수출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외에도 우리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차이나 뷰티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차이나 뷰티 엑스포, 당연히 우리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이런 부분 역시 오늘 화장품주 전체적인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이 오늘 왜 올랐나 하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방송 시작하고 나서 네. 이렇게 화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화장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레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 관련해서 화장품주도 유심히 지켜보게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 찾기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런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 찾기 우리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생활 속에서 함께 해보셨으면 하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부터 투자를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의 화장품 산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이제 오늘 내용 얘기 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드릴 텐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판매 증가를 보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라라는 내용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설화수나 후 같은 그런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많이 판매되었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설화수나 후 같은 그런 브랜드의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네. 외에 또 아니면 중저가의 화장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이 얘기는 화장품에서도 중국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식약처에서도 중국으로 가서 이런 부분 조율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자체 브랜드 이렇게 개발하면 물론 기술력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국내의 OEM 업체라든지 ODM 업체들을 이용하면 되고 그렇게 실제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형 화장품 회사가 앞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인도 그 외에 남미, 북미도 포함이 되겠죠.
뭐 유럽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그런 세계 시장으로 넓혀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 열릴 때와 같은 그런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렇게 활활 날아오르던 그런 모습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럼 뭘 봐야 되냐? 뭘 사야 되냐? 화장품 어디가 좋은 거냐? 당연히 얘기 드려야 될 텐데요. 저는 이미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는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다면요.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주들 보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잉글우드랩 그리고 비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잉글우드랩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잉글우드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다른 종목들을 제치고 제가 잉글우드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얘기 드리면요. 앞에 이런 매물대를 훌쩍 넘어서서 상한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긴 했지만 앞에 있는 거래량을 가뿐히 제껴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앞으로 더 상한가 이상으로 더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한가 따라잡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쉬운 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상한가 이상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구나라고 하시지. 이 부분은 좀 주식 중수 이상 고수분들은 당연히 상한가 따라가기고 바로바로 매수 매도 하셔도 되지만 중수 이하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한가 올라간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가는 형국이구나 아니면 상한가에서 이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상한가에 올라간 화장품주 세 종목을 보시면서 한번 더 깊숙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잉글우드랩 말고도 화장품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점 제가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비올 살펴보면요. 네, 비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진 않지만 또 피부 미용 관련해서 이런 주식도 이런 상승 보인다라는 점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저와 얘기 나누다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이기자 가족분께서 피부 미용 관련해서 이런 주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질문 주시고 같이 얘기하다가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이렇게 얘기해 주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이기자 가족분께 감사드리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혹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G증권발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대표주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권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 제가 더 찾아보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많은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들 살펴봤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만의 차트 분석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들의 응급 처방을 내려보는 시간이죠. 이기자 톡센터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들은요.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선광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커피님께서 35,000원에 60%로 매수를 하셨는데 35,000원에 진입해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뭐 두말할 것 없는 방산주 중에 대표하는 내용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로템이죠. 방산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하면 또 현대로템 아니겠습니까? 현대로템 뭐 K2흑표라든지 지금 K3 전차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방산 관련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개요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재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2023년, 4년, 5년까지 예측치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매출 계속 늘어난다는 점,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우상향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V커피님께서 35,000원 60% 비중이 좀 큽니다. 네, 35,000원에 진입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35,000원 조금 과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저 현대로템 그리고 방산주 저도 충분히 유망하고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산주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60% 당연히 너무 과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니까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절반 이상 반드시 털어내십시오. 물론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는 계속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금 더 기간 조정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차 수출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바로 오늘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이 더 크고요. 노르웨이 관련해서도 노르웨이 우리 뭐 자주포나 우리 탱크가 훨씬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레오파드 2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앞설 수 있으나 가성비 측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노르웨이에서 발표를 따로 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제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그런 유전 유가가 올라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에 그걸 파는데 당연히 반대급부로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방산 물품은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60% 과하다. 절반 바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남은 30%도 저한테 따로 질문 주시면 저는 그 이하로 내리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60%그 절반까지는 바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그것으로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방산 분야는 전문가님께서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분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얘기 나눠보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준비돼 있고요. 아이디 88님께서 지인 권유로 매수하셨다고 네네.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뭐 이런 내용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재무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재무 상태 뭐 좋습니다. 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예상치가 2024년에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좋고요. 그다음에 차트 바로 넘어갈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손실 중이신데요. 한 6% 이상 손실 중이신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비중 9.4%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 사유, 지인 권유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매수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바꿔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그 지인분 원망하실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원망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인하고의 관계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면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자리 잡아보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조금 자리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나공기법 활용해서라도 한번 배워보자라는 점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작으시니까요. 매수가 근처에서 완전히 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좋은 기업이니까요. 다시 한번 진입하는 그 시점을 판가름해보자라는 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선광입니다. 선광 살펴보면요. 아이디 오복만님께서 매수 사유가 네. 이장님 소개로 추천받았는데 오를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 일단 지인 소개가 네네. 이유이시고요. 네네. 또 여기다 비중이 70%이십니다. 응급 처방 나갈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응급 처방이 아니라 조금 이분은 조금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방송이니까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크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 금액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투자 고수고 전문가셔서 성광 기업 들어가셨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과하게 하락한 종목 따라가는 부분은 진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부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곁불째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1,000몇백 분 계시는 우리 노란톡방의 이자 가족분들 다 이끌고 가려면 이런 종목들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광 같은 경우에 성광은 지금 기업 개요나 아니면 재무 내용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 함부로 정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비중이 70% 비중을 지금 이장님 소개로 매수하셨다? 이 부분은 정말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혹시나 저희 사무실 번호 아시면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 마인드나 투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가라앉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모든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냉철하게 살펴봐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HPSP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HPSP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고요. 또 리뷰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오늘 당일 매수해서 오늘
이렇게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온 이런 종목 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뭐 앞으로도 충분히 유망할 수 있고 또 52주 신고가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거래 대금이 떨어지고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날 때 바로바로 챙기고 손실 날 때는 빨리 자르고 이런 때가 지금이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뭐 이렇게 바로 장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매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루에 바로 처리되는 이런 내용들 지금 이런 때 이런 방식이 필요한 그런 장세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성우하이텍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느냐라고 하는 방법. 물론 라공 기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들으셨다면 어느 타임이 매수 시점이고 어느 타임이 매도 시점이다라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앞에 알파 구간, 그리고 횡보하는 브라보 구간, 그리고 위에 올라서는 찰리 구간, 그리고 위에 이 부분 상단선을 넘어서는 델타 구간까지. 델타 구간에서 조금 빠지고 다시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여기 다시 상단선을 올라가는 이 시점이다 라는 점 얘기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되고 같은 테마가 같이 상승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락온된 지점 잡고 상승 그리고 매도 시점 또 락온 기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계속 락온 기법 자료 받아보시고 공부하셔서 직접적으로도 한번 제가 얘기 드리는 필승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서도 한번 적용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는 점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혼자서 다른 종목 가지고 매매하실 때는 조금 한 주만 사든지 아니면 정말 비중을 좀 많이 낮춰서 이게 정말 되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부분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 HPSP입니다. 이기자 포인트부터 볼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이익, 기대감, 자리. 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HPSP는 이익을 보고 있는가? 당연히 반도체주. 제가 또 반도체주 하면 쭉 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총각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총각이 또 HPSP를 다시 갖고 온 이유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갖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이렇게 어닐링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치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기순이익도 예상치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재무 상태 볼 때 어떤 것보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익 부분이 당장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하락했을 때, 하락하고 떨어질 때는 이런 부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재무 상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HPSP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 반도체 장비주. 제가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쫙 깨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또 필승 종목 시간에 계속 강조드리는 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앞에 이런 내용들, 1번 내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2번 내용,
역시 같은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왜 들고 왔느냐?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이렇게 1년 연장이 될 것 같다,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논의되고 확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KDI 같은 경우에 아직 2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오늘 발표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KDI 보수적으로 보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도 2분기가 바닥, 3, 4분기에는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얘기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업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고 선제적으로 반도체 장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주만으로도 6개월 이상 선행하는 주가가 선행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 더 먼저 올라가겠죠. 3번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서 꼭 내용 확인하시고요. 차트 자리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건 하지만 이미 한번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추세선만 살짝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지금 조금 삐뚤빼뚤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추세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락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추세선을 크게 해치지 않고, 물론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바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깨고 툭 하고 떨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기사 찾아보는 시간에 빨리 매도부터 하십시오. 물론 다시 꼬리로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사 찾아보고 할 시간 없습니다. 먼저 던지고 나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률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세선을 깬다. 이건 나공기법에서도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단선, 하단선, 중단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세선을 이용해서도 나공기법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추세선 아래로 툭 떨어졌다. 이럴 때는 먼저 매도. 그리고 지금 추세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이 HPSP 충분히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점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제가 가격 전략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 추세선을 그었는가라는 점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질문 주십시오.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승 종목인 HPSP 시간 관계상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좀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필승 종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정확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요. 아래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